내가 화나. 그 말 진짜 참기 어렵다. 예, 이런 말, 혹은 더 넘어선 말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그 버튼을 잘 찾아야 돼요. 아, 버튼이 어디선가 또 눌렸네. 그 버튼이 어딨지? 그리고 그 버튼을 엄마한테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은 우리 아이는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공부는 잘 되나, 잘 보는데, 나를 보는 연습은 우리가 많이 안 해보고 엄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그럴 거면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학원 가라! 엄마 이렇게. 너무 맨날 자연스럽죠, 해요. 방금. 이렇게 했어요. 네, 저도 어제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레파토리잖아요, 엄마들은. 이제 착 내가 쳐! 질러내면.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냥 나오는 한마디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들이 사실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엄마 이전에 개인 나로서의 우리가 취약한 점이 있거든요. 대화할 때. 내가 성격이 되게 급해. 아니면 내가 좀 목소리가 괄괄해서 공격적으로 좀 말하는 편이야 라고 하는 대화할 때 좀 불리한 취약점이 있어요. 그것도 대화에 아이를 키울 때 영향을 미치고. 네. 근데 또 아이가 어떤 그때 자극을 보내요. 항상 아이가 자극을 이제 주거든요. 그럼 동시에 몸이 반응해요, 엄마들. 혈압이 쫙 오르고. 저 진짜 요즘 혈압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요? 혈압이 몸이 딱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동시에 감정이 일어나고 동시에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날씨가 요즘처럼 덥다. 짜증이 쉽게 나죠. 환경의 영향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마디가 터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뒤처리가 좀 남잖아요. 일련의 이 연결고리들이 쫙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말실수를 할 때, 그런 이렇게 버럭하고 나면, 아휴, 나 또 이렇게 했네. 그리고 나서 어디지 하면서 연결고리를 보시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제가 아마 책에도 썼던 맞아요. 사례인데요. 독서록 사건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네. 큰아이가 6학년인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좀 더 어릴 때는 전 독서록 숙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그날은 애를 잡거나 제가 잡히거나 이런 날인 거예요. 힘들어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한 날은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듣고 있었어요. 주말까지 들으니까 저도 좀 지쳐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 일요일 오전인가 해서 이제 아이가 주방에서 독서록을 쓰고 있는데 벌써 시작됐어요. 짜증을 내면서 동생한테 시비를 걸면서 아빠한테 버릇없이 말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승질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해해보려고도 하고 네. 관여하지 말자 이제 마음을 다스리지만 우리가 억지로 참는 화는 결국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억지로 이제 참았다가 쉬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문을 열자마자 그럴 거면 하지 마. 예, 이렇게 시작해서 터진 말을 제가 아마 꼭 엄청나게 말했어요. 여기 뭐 방송되고 있으니까 길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말로 아이를 잡았다. 제 분노로 아이의 그런 짜증을 이렇게 종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이깟것 독서록 하나 한다고 지금 가족들한테 뭐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거를 또 이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써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집중이 안 되죠. 나는 말그릇을 쓴 작가야. 괜찮겠니? 자격 있어?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제가 한 일은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취약성.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좀 버티기 어렵구나. 그때 아이가 그런 짜증내는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나 그런 거 한번 써보고 어떤 생각이었지?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겨우 저거 하는 게 뭐가 힘들어? 독서록이 뭐 그렇게 힘들어? 자동적으로 제가 떠오른 생각이에요. 저한테는 안 힘들었겠죠, 독서록이.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어린 시절을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정말 그깟 독서록이에요. 독서록 봐주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거는 제 스토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은 이제 저는 지쳐있죠. 강의를 듣느라 지쳐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이 터지고 이걸 분석하는 일입니다. 내가 독서록 사건만 일어나면 저까짓 게 뭐가 힘들어라고 버튼이 눌리는구나. 이게 첫 번째. 이게 학습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보고서 쓰듯이 회사 다니는 사람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우리가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음에 만약에 같은 상황이 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대처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없으면 똑같아요. 딱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힘들기 때문에 같은 사건은 반드시 또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다음 사건이 또 터졌을 때, 아, 이 버튼이었지. 요 대처 문장이었지. 라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 1년 차 때보다 3년 차 때 같은 상황에서 좀 덜 화내고, 네. 5년 차 때는 조금 괜찮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성숙해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좀 화가 덜해지는 그런 엄마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네. 싶고요. 저는 이걸 이제 스윗 스팟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스윗 스팟이 딱 고지점, 가장 좋은 고지점을 말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콘서트홀에 가면 가장 비싼 표 파는 곳, 그렇죠. 듣기 좋은 그곳. 테니스를 친다고 하면 가장 공이 잘 맞는 고지점. 저는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이 스윗 스팟이다. 그러니까 실패를 뭐 환영까지는 아니지만 아, 나 또 하나 이제 배울 수 있겠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제 노트에는 분석이요. 아, 실패할 때마다 분석하고 대처 문장 적는 거. 와. 저도 빼곡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누구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 네, 그렇게 우리가 네. 매일 조금씩만 괜찮아지자. 그런 거죠. 저는 엄마의 말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네. 몇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왔구나. 네, 왔구나. 네. 저는 정말 처음 그 원고를 봤을 때 그거를 책상 위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회사에 있건 집에서 아이들이 뭐 하건 이게 발작 버튼 눌러지는 그 맞아요, 반응하는 맞아요.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아 왔구나. 그 한마디가 굉장히 환기되고 그렇죠. 네, 바로 반응하던 거에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아 왔구나. 해본 사람은 아는데 네. 좋은 거죠. 네,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강력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결고리들을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아, 혈압이 오르는구나, 이 순간이 그쵸. 왔구나구나 할 수도 있고, 독서록을 써야겠다라고 아이가 이제 노트를 꺼내는 순간, 아, 오겠다. 네.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자신에게 그게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이 되고, 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하고, 지금 사건에 휩쓸려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마음이 막 기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막 나가는 그런 맞아요. 험한 말은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왔구나.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제 삶에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한테 항상 나는 이런 엄마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밌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항상 웃어줘.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크게 벌리고 아이를 맞이해줘. 뭐 그러한 네. 이렇게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네. 제가 거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네, 너무 좋아서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엄마의 존재가 항상 아이한테 있으면 이 엄마가 말을 뭐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맞아요. 없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너무 많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이제 괴로워지는 건데 대체적으로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아닌 엄마가 되기 위한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깨달음이 컸던 순간이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어릴 때 정말 주변에서 ADHD 아니냐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할 정도로 아이가 좀 유난스러웠고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매일 받고 주변에서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도 되게 힘든 날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아이랑 2시간을 대치하고 유치원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날 저녁에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안고 우리 아들은 장난하는 걸 좋아하지 사람들이 다 하라고 하면 그거 하기 싫어하지 그런데 엄마는 있는 그대로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게 너무 소중해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심어두는 거죠. 심어두고 언젠가 이 말을 꺼냈어 주기를 기억하기를 그렇게 저도 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줬더니 아이가 그때 이제 유치원생인데 눈을 끔뻑거리더니 엄마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 지금도 굉장히 뭉클해지는데 그 눈빛 그 안도하는 눈빛
예, 그것이 제 삶에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제 삶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엄마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눈빛은 나 이대로 괜찮죠? 나 이대로 괜찮죠? 나 사랑받을 수 있죠?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말 속에 또 우리의 태도 속에 다 전달이 되니까 우리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맞아요. 예, 그냥 학습하면서 예, 1년 후에 더 괜찮은 엄마가 그때는 돼보자.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예, 요즘 엄마는 진짜 너무 공부할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의 말그릇에서 음. 아이의 짜증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잠깐 멈추고 관찰하기를 제안하셨어요. 네. 이 잠깐 멈춘 질문이 아이와의 소통뿐 아니라 일상에서 부모의 마음을 지키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왔구나랑 같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바쁘잖아요. 전업맘이든 뭐 워킹맘이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표현이 있죠. 뭔가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고자 혹은 시간을 빨리 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대충 그냥 결론을 그쵸. 내어버리는 거죠. 그 대충의 기준이 다 엄마한테 있죠.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엄마의 생각에 따라서 그 휴리스틱이 작동돼요. 네. 그래서 내 기분이 지금 좀 안 좋으면 저거 안 하려고 아주 별 그러네. 막 이렇게도. 그러니까 그 휴리스틱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네. 결국은 이 너무 자주 형국이 있어요. 되는 거죠. 네. 우리도 바빠서 네. 바빠서 그런 건데 그 휴리스틱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왔구나고요. 왔구나 다음에 해야 될 게 잠깐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하자. 자꾸 이제 첫째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수학을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은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왔더니 다리를 절어요. 너무 여기가 아파서 학원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수학학원을. 그래서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 좀 쉬어 했더니 30분도 안 돼서 쇼파를 뛰고 나르고 거의 뭐 이제 반전.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원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화를 해보자라고 했지만 말이 대화이지. 그 이제 엄마가 마련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 수학의 방향성과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엄마의 네. 지원과 후원에 대해서 네. 차근차근 네. 침착하게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한참 떠들었겠죠. 근데 엄마가 말했다고 아이가 듣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건 잘한 건 뭐냐면 엄마가 이야기한 것 중에 너는 어떤 게 기억에 남니? 너는 뭘 들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안 들었는데요. 휘청하는 거죠. 저는 그 대사를 준비했다고요. 이제 어떻게 말해야 아이가 알아들을까. 전략을 짰는데 안 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이제 이게 벌써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참고, 그럼 너는 엄마가 말할 동안 무슨 생각을 했어? 그냥 가만히 있던데. 그랬더니, 듣기 싫다. 네. 우리 엄마 말이 너무 길다. 제가 이렇게 주장성이 높은 아이로 키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충격이 있었죠. 네. 그때 제가 잘해낸 거는 잘했으니까 사례로 썼겠지만 왔구나. 내가 네. 너무 불편하다. 네. 저 말이 저는 그 인생에서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순간 중요했던 거예요. 네. 왔구나, 불편하다. 그리고 제가 왔구나를 한 다음에 이제 휴리스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휴리스틱은 내 머릿속에서 일사무칙으로 뛰어넘어가는 거지만 관찰은 하나하나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가 영유아 때는 하루 종일 관찰해요. 그렇죠. 손톱이 기나 핥히면 어떡하지, 또 변은 어떻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데 아이가 학업을 시작하면, 학습지를 시작하고 맞아.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아이는 안 봐요. 뭐 했어? 자야지 이렇게 챙기느라고. 근데 관찰을 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저는 이제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아들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서 몸이 돌려져 있어요. 아까는 안 보였어요. 제 말 하느라고. 근데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몸의 표현처럼 들리죠. 그리고 이마가 잔뜩 찡그러져 있고 씩씩거리고 나름 무섭게 보이려고 눈을 흘기고 있는 그런 아이가 관찰돼요. 그리고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막 짜증내고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 승질을 부릴 때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또 관찰해보면 아직 애기예요. 귀여워요. 아직 볼이 막 통통하고 막 그런 그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관찰을 할 때. 그럼 또 엄마 마음이 에휴 아직 애기인데. 그런 관찰을 하면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건너뛰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때, 아, 이 친구가 이게 불편하구나. 지금은 말해도 소용이 없겠네. 아이고, 아직 어린데 수학엔 아직 기회가 남았어. 라고 하는 그때는 몰랐던 관찰을 통해서만 아는 발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해. 학원을 빠질 수는 없어. 이거 꼭 단도리를 또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니 엄마 이러면서 이제 태세를 푼 거죠. 그래서 저를 꽉 안으면서 엄마 학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30분만 더 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충분한데 어쨌든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언제 이 30분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이제 해보게 된 거죠. 이런 이제 나름의 성공 경험을 하면서 아 진짜 실전에서 왔구나. 관찰해보자 아이를.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뭐 저희 이제 매일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숙제를 하는데 이번엔 저희 둘째가 이제 학습지 어리니까 이제 학습지 같은 거 하거든요. 뺄센 덧센.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풀고 멍 때리고 한 문제 풀고 이제 발톱 뜯고 그러면은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어제도 왔구나. 그럼 관찰해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막 이렇게 볼이 쳐져 있고 입이 툭 나와 있고 눈이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나 어릴 때는 이 나이에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아, 요즘 애들 참 애쓴다. 그런 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이고 졸린데 참고 있다. 응? 우리 이거 빨리 하고 쉬자. 이렇게 말이 좋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네, 그 효과를 바로 아실 수 있죠. 아,